어제 이 시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과거를 캐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녹이란 분은 이렇게 쓰셨네요. 조갑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는 사람이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며 행복하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해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죠. 이 훌륭한 가르침으로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황영웅 님도 자신의 노래로 행복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행복해하며 즐겁게 노래하는 영웅님, 그 좋은 날이 머지않아 찾아올 겁니다. 그 밑에 이런 또 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주고 증오심을 준 불행의 전도사가 분명합니다. 남의 약점을 캐고 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자는 틀림없이 불행해지고 단명할 것입니다. 와, 무슨 이야기입니다. 행복 전도사는 장수할 것이고 불행 전도사는 단명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종숙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 오늘 또 좋은 아침입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들을 좋은 말씀으로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 전도사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요즘은 힘든 시기인 만큼 남을 비방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납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남을 비방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하다가 보면은 모임 때마다 화기애애합니다. 요즘은 옛날 무지한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나라에다가 보니까 옛날에 못 배운 늦둥이 만학도 생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어쩔 수 없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 한이 있는 분들이 뒤늦게 공부하는 50, 60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만학도 장학금으로 50대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야, 축하할 일입니다. 50대에 대학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요즘 연세 있으시다고 무지한 노인들 팬시민이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황영웅 팬들을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저주했던 방송사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방송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젊은 애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다가 보니 옛날 무지한 노인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든 시기에 좋은 말씀으로 힐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입니다. 저는 70을 훨씬 넘은 할머니입니다. 저는 트로트나 음악을 별로 취미상 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인연인지 황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제목이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보니 저의 인생을 노래로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절하고 강약으로 말할 수 없는 피부 뼛속까지 애절하게 옆에서 속삭이듯 무슨 시인이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이웃 사람처럼 편안하고 이야기하듯이 자상하게 애절한 감정과 가슴에 묻힌 저의 모든 사였던 뒤에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였던 인생의 추억을 되살려주고 참 잘 살았다, 인생아 고마웠다 라는 느낌을 주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계속 랭킹되고 있는 곳이
핀란드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마 핀란드에 사시는 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주 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핀란드에 대해서 이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황영웅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들어보니 눈물이 나네요. 나이 든 분들이 왜 열광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서로 존중하지 않는 풍조를 조장하는 자들도 들어보면 좋겠어요. 핀란드 가기 전에 생각하기를 돈이 풍족해서 행복한가 했는데 둘러보니 건축물 조경도 없는 것 같고 차림도 수수하고 우리나라에서 흔해 빠진 게 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먹거리가 골고루 있는데 그 나라는 복지가 국민들의 합의로 잘 되어 절벽에 밀리는 각박한 형편에는 몰리지 않는답니다. 돈을 쌓아놓은 복지는 아닌 것 같고 제도를 계속 연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시끄럽지 않게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골고루 존중받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정치인들은 생각하고 가진 자가 세금 벌금 더 물고 서민들은 격조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끔 배려하고 그러니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죠. 핀란드 작가가 외국에서 인정받으면 굉장히 키워주고 그 사람 이름으로 대학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하나라도 국방을 위한 곳이라 자랑할 수 있으면 강조하고 장점이나 강점을 살리고 긴 겨울 백야가 있어 실내 생활이 많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가구나 조명, 그릇 종류가 요즘 북구라풍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격조 있는 삶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뭐가 한참 잘못 돌아가고 사람 헐뜯고 예술인을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존경을 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한국에서는 하대하고 밟아도 되는 존재로 여기다니 그야말로 북조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분들 관광을 수박 그달기식으로 유럽 곳곳 성당, 교회 쭉 한번 훑어보고 떠나던데 그러고는 그 나라 다 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핀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알 수 있게 하네요. 스님이란 분은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영웅님은 행복전도사입니다. 영웅님의 노래는 듣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울리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께서도 행복전도사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86세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매일매일 기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86세 할머니가 이렇게 댓글을 쓰기가 힘들었을 텐데 정말 현해탄을 건너서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행복의 순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57등이라니요. 이번 황영웅 어린 가수 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걸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영웅 노래로 매일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듣고 살아갑니다. 황영웅 세계적 가수가 되어서 황영웅 노래로 평화 통일되게 해주세요. 선생님 어려운 길에서 끝까지 싸워주세요. 건강하십시오. 100배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는 86살 할머니가 보내온 글이었습니다. 녹차란 분은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뒤끝인가 봐요. MBC 먹물 먹인 기자들의 횡포가 용서가 안 됩니다. MBC 기자들은 황영웅 가수에게 무슨 원수가 되었는지 왜 무명 가수한테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가리지 않고 횡포를 부릴까요? 황영웅 가수는 그냥 노래가 하고 싶다는데 MBC 먹물먹은 기자들은 무슨 자격으로 가수의 희망을 꺾으려고 온갖 치졸한 은폭으로 황영웅 가수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MBC 기자들이 얻는 것은 뭘까요? 선생님, 황영웅 가수가 받았을 고통이, 울분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두서없이 표현했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한자로 이 여자 여자에다가 장수자자를 쓰신 분인데, 이 말은 일본에서는 여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계신 여사장께서 저한테 댓글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선생님의 존함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황영웅님 덕분에 선생님에게 댓글까지 쓰게 되어 영광이고 좋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기본이 되는 자세 등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른 분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남 때문에 울어보기는 67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들 죄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죄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분은 황영웅이 학폭 피해자입니까? 왜 자꾸 거꾸로 전달합니까? 자격 미달 기자들이 쓰는 그런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없는 부실한, 그리고 헛소리하는 공영방송 기자와 방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무자격 기자들을 사퇴시켜라. 이렇게. 다윤이란 분은 유격을 포기하고 하차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내가 화병 날 것 같았을 때 선생님께서 조목조목 핵심을 말해 주셔서 위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생님 유튜브로 책 10권 정도 본 것 같은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다른 분이다.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이군요. 방송사나 신문사나 다 못 믿을 것들입니다. 해도 너무하고요. 동아일보 예전만 못하고요. 방송사와 언론사들 좀 그만들 합시다. 정신들 차려야죠. 옛날 동아일보는 그야말로 아주 올바른 기사 쓰기로 유명했는데 갈수록 그들도 기레기들 같아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동아일보 실망 갈수록 커져만 가는 구독자이기에 말씀드립니다. 동아일보 구독자가 화가 나서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어제 동아일보가 뉴스 1기사를 전제를 했는데 그 뉴스 1기사가 황영웅을 잡는 MBC의 실화탐사대에 대역배우로 등장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실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뺏겨와가지고 뉴스 1기사를 전제함으로써 동아일보마저도 MBC의 딸랑이 역할을 했다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더니 이 동아일보 독자가 흥분하셨구먼요. 경기도에서 사교육 종사자로 사신다는 분이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황영웅 사태를 보면서 현 사태의 실태와 언론의 속내를 알아버렸네요. 사실 저도 4, 5년 정도 신문사 경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문사의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느낌은 어마어마하네요. 어느 한 명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네요. 옛날에는 연합통신 기사를 뺏겨 쓰는 게 많았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초혼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은숙 씨는 이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모두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많이 아끼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불바다를 만들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영웅이를 왜 이리 못살게 하는지, 무슨 원수가 졌는지 기사도 100개 쓰고 어찌 이런 일이 정말 참사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어떠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맞서 싸우는 가장 정의를 지키는 신문으로 믿고 있었는데 동아일보도 기사거리가 없나 봐요. MBC 딸랑이나 되고. Y라는 분은 기자생활 50년을 한 조갑재 같은 기자들이 원로 기자회 같은 결성체를 만들어서 요즘 40대 이하의 함량 미달 기자들을 훈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해서 요즘 60세 이하 아이들이 저 모양 저 꼴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신문사설 논설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 기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지식인이라도 된 양 자존심만 앞세우지 속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대권이라는 분은 여태 60년을 조선 동아일보를 그리고 월간지를 애용했는데 앞으로 동아일보는 끝이다. 죽는 날까지 동아와 연을 끊을 작정이다. 적어도 동아일보는 평형제울 역할로 치우치지 않는 정문지로 알고 있었는데 일개 MBC 좌파 방송의 졸개 노릇을 했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소문에 대해서는 양쪽 주장을 다 듣고 판단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확정을 하다니 일일이 옳은 지적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순덕 씨는 선생님, 우리나라 성인 여성 중에 눈썹 문신 안 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 남성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에 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 못된 언론이 황영웅의 청소년기 때의 문신을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폭 문신이라고 설명까지 하면서 욕을 했던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을 흉보거나 악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잘 만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더라도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장할 때 올바른 가정교육과 사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껴봅니다. 은진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과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영웅님 노래로 일과를 시작하며 응원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완전 성숙되지 않는 나이에 친구하고 상방폭행 한 번 했는 일로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시궁장에 빠뜨리나 싶어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작은 실수 한두 가지는 거의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승승장구할 텐데 그걸 질투가 나서 꼬투리 하나 잡고는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실화탐사대 일그러진 영웅 방영 하루 전에 울산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동원 거리가 있듯이 울산의 자랑거리가 될 황영웅 가수, 세계적인 가수가 될 황영웅을 방치할 겁니까? 시민들을 좀 다독거리면 안 되겠습니까? 시청 여직원 왈,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못 돼주어서 죄송합니다 하더이다. 조갑재 선생님, 황영웅 가수 응원 감사합니다. 외연이란 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나네요. 나라도 지역도 국민이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면 구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소속감도 가지고 자부심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쳤다면 지탄을 받아야겠지만 오래전 일이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작하려는 신인한테 왜 이리 가혹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늘 들어도 정말 공감 가는 글입니다. 음식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후 음식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는 날은 절대로 음식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화가 있을 때 만든 음식은 드시는 분에게 건강함과
정직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하면서 선한 마음을 가진 후에 음식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들어있는 날은 절대로 음식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킵니다. 화가 있을 때는 그때 만든 음식은 드시는 분에게 건강함과 정직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해주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떻습니까? 음식을 할 때도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음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음식을 먹는 분들이 가족인지 손님인지 모르겠지만 건강을 다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마음으로 쓴 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겠습니까? 말과 글을 내뱉기 전에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쁜 마음인지 좋은 마음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이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